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어제 나왔죠. 피의자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어제 언론 앞에서 이례적으로 상당히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 며칠 전부터 불법 촬영된 여자친구 노출 사진이 무더기로 올라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프로파일러에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정치권 얘기부터 조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면서 국회가 다시 정상화됐는데 네. 여당 내부에서도 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면서요? 반대하는 의견들이 개진이 됐었는데요. 네네. 우선은 국정조사 자체가 문제지 채용비리가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는 데에서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서울시 내의 교통공사의 노조에 관련된 문제라서 네네. 그간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또는 국가 단위 문제가 아니라서 좀 요건이 되느냐의 논란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를 본회의라든지 예산심사라든지 상임 및 국회 전반의 운영과 조건부로 거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네. 그건 앞으로도 국회 운영이 자유한국당 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국회가 운영되지 않는 이런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던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 국정조사에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박원순 시장을 국정조사의 대상에 포함시킬지 국회에 출석시킬지 이런 여부도 주목을 받는 대목인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국정조사 자체 합의가 됐으니까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제 협의에 넘겨줘야 되겠죠. 예. 그 부분은 아마 그 원내 대표단에서 또 풀어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그 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포함되지 않고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하기로 하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요, 저도 아직까지 그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이후 의총이 안 열려서요. 예. 저희가 이제 문자로 간단하게 원내대표단으로부터 합의가 타결되었고 네. 이후에 국회 일정들이 정상 가동된다. 저는 특히 사개특위위원이다 보니까 이제 사개특위의 그 소위 구성과 가동이 정상화된다는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봤고요. 예,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만 들었는데 거기 어떤 제한이 걸렸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 국회로 넘어온 사법농단 연루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여당에서 지금 발의를 하는 분위기입니까? 네, 현재 계속 저희가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예. 당에서 이제 그 부분을 함께 뜻은 같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러한 탄핵소추안을 3분의 1 이상만 되면은 발의는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발의를 지금 당 전체의 의견을 살 것인지 여부, 대상자는 누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논의는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대상자까지도 국회에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하실 거군요. 예. 네네, 그럼요. 근데 이제 법관 탄핵에 반대하는 논리를 보면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거다, 기소 전인데 시기상조다 이런 논리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권 분립 당연히 존중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초반에는 계속해서 법사위 등에서 법원 행정처장께 사법부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차대한 사법부 신뢰 위기에 맞는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 규명을 법원 스스로의 노력으로 좀 해달라. 국민의 신뢰를 얻어달라.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달라. 법관들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 피의자와 다른 모습, 형평성의 논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네네. 근데 그런 말씀들에 대한 법원의 그 응답은 사실 국민들의 신뢰에 어긋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가치에만 계속 천착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었고. 국회는 국회 스스로 또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보니까요. 국회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 입법권 그리고 법관에 대한 탄핵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법권을 통해서 특별재판부라는 대안을 모색을 한 것이고요.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분이 스스로의 혐의에 대해서 판사로서 재판을 하는 이런 법원칙 위반 사항을 막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심각한 그런 연루가 이미 확인된 문건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예.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좀 별도이거든요. 탄핵 심판은 그 행정적 징계니까요. 네네. 예, 그런 차원의 국회의 그 소추권은 행사를 해야 한다. 뭐 그런 차원인 것이고 유사한 사례들이 일본과 미국 등에서 우리 사법농단보다 덜하고 경한 사건들에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김태현 변호사 의견으로는 이 탄핵까지 과연 가겠냐, 그 전에 법관들이 다 사표 내고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추정할 만한 시나리오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사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론으로 반대하신다면 저희가 과반수 득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 의결 자체가 안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출신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서 PC방 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김성수가 심신미약이 아닌 걸로 결론을 내리고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수에 대한 결론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초기부터 사실 뭐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시지만 전문가들도 김성수의 범행의 양태는 예. 어떤 심신미약이나 상실, 심신장애 상태 때문에 발생한 이해하지 못할 범행이 아니었거든요. 예, 예. 사전 시비가 있었고요. 예. 시비에 따라서 경찰에 112 구조 요청, 출동 요청도 했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상황 정리가 된 다음에 집으로 가서 흉기를 가져와서 공격을 하는 대단히 그 인식이 개입이 되고 의지가 개입이 되고 고의가 개입된 이러한 범행이고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이 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 뭐 심신미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김성수가 우울증 등의 치료 경력이 있다는 것을 내세웠고 네네. 그로 인해서 이제 정신 감정이 행해졌으니까요. 한 달 동안의 정신 감정 결과 의학적 판단 역시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내려졌고요. 예. 살인이라는 것 당연하죠. 처음부터 흉기를 들고 와서 행한 그 행동은 살해하겠다라는 고의가 명확해 보였기 때문이죠. 예. 물론 아직까지 기소와 재판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네. 경찰의 김성수에 대한 판단은 처음 초기에는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 보였지만 결론은 제대로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그 동생에 대해서 네네. 여전히 가담 정도와 시기에 따라서 어떠한 범죄의 책임을 물을 것이냐. 경찰은 일단 공동 폭행 혐의를 물었고요. 그렇죠. 초기에는 너무 성급하게 공범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혹과 유가족의 분노를 자아냈던 측면은 좀 실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이제 김성수가 기자들 앞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어제 김성수가 한 얘기를 잠깐 같이 들으시고요. 심리를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까? 네네. 예. 왜 피해자를 흉기로 찔르셨습니까?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저를 죽고 피해자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피해자한테 이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제 표정이 안 좋아서 저도 기분이 안 좋아서 왜 그런 표정을 짓냐고 얘기를 하니까 너 왜 시비냐고 반말을 하면서 화를 내서 피해자분이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근데 동생은 여전히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경찰이 CCTV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저도 그 뒤늦게 이제 알고 있어서 저는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이제 그 동생 그 CCTV를 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발언 중에 이제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김성수가 이야기한 부분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점 일단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들어보셨지만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은 정말 좀 상당히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이제 호흡도 곤란한 듯하게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먼저 인터뷰하는 자세나 표정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김성수의 평상시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없다 보니까, 네네. 저 상황이, 현재 느끼는 감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평상시의 대화 태도나, 습관인지, 우선은 이제 그것이 좀 확실치는 않고요. 예. 다만 지금 상황을 그냥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를 해보자면, 네네. 다른 사람들의 경우, 가장 보여야 할 대목은 반성이거든요. 예. 반성이고 죄책감이고 이미 상당 기간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감정 부분은 이제 가라앉고 해소가 되어 있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감정만을 내세우고요. 억울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미 경찰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예.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태도. 예. 그래서 피해자 때문이다. 그렇죠. 피해자의 동기부여를 말과 했다. 피해자가 나에게 동기부여를 네. 했다. 예. 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탓을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원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스스로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예. 반성이나 후회를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모험적이고 충동적이고 이러한 성향들이 있어서인지 예. 아니면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는 끝이다. 극단적인 최고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러므로 최대한 어쨌든 동정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어떤 자기 방어적인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피해자들은 포토라인에 서면 죄송합니다. 내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짧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김성수는 마치 작심 발언을 한 것처럼 준비된 멘트로 보이던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예. 본인에게는 유리하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예.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이제 여전히 본인은 경찰이 내 말을 다 믿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들어준다면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해줄 것이다. 예. 혹은 조금의 그 책임의 경감을 받아들여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엿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아니고 예.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그 DNA 같은 것들이 좀 준비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 심사위원,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심사위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에서도 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될 소지는 좀 사라진 겁니까?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다만 수사 단계에서 결정이 재판 단계에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판사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물론 있긴 하지만 예. 지금까지의 과정과 절차, 정신감정의 과정, 특히 전문가 7인의 전원일치 판정, 이건 재판정에서 뒤집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그 범행의 잔혹성은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중 요소가 되죠? 네,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어느 정도 형량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최근에 유사한 사건들의 경향을 보면 예. 우선은 사형 판결 내리기는 좀 재판부들이 주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형 자체의 폐지 논란도 있고 네. 국제적인 기준도 있고 그래서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라면 무기징역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만약에 강남역 살인 사건처럼 심신미약을 혹시라도 다시 법정에서 받아들이거나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유기징역형으로 감형이 돼서 징역 30년형 이런 사례도 있긴 했지만 이번 사건은 아무래도 심신미약의 가능성 자체가 수사 단계에서 배제돼서 예. 거의 무기징역형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 얘기도 궁금해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간 베스트인가요? 일명 일베로 알려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친 인증이란 사진을 올린 게 마치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는데 이 사진이 문제가 되는 게 몰래 찍은 노출 사진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여친, 말 그대로 여자친구라면 본인한테는 소중한 사람일 텐데 대체 왜 이런 행동들이 확산이 되는 걸까요? 우선 그 해당 사이트는 벌써 오래 전부터 그 폐륜, 반사회, 예, 그렇죠. 범죄 원상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고요. 예, 예. 사이트 자체 폐쇄에 대한 청원도 오랫동안 지속돼 왔죠. 예. 그런데 법적으로 폐쇄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러한 그 판단, 그리고 사법적 판단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해당되는 사이트에 올라온 개별 게시물, 예. 개별 게시자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하면 단속하고 처벌하고 이래 왔던 것이거든요. 예, 예. 그 자체가 일단은 이런 문제를 계속 양산시키는 원인인 것 같고요. 네. 결국 그 사이트에 계속 반사회적 지탄을 받는 걸 알면서도 회원으로 등록하고 계속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네. 그들 스스로가 정규 사회, 정상적인 사회 내에서는 자신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예, 그래서 이 사회 규범 자체를 무시하고 예. 자기들만의 일탈적 규범을 준수하겠다. 예. 이런 그 반사회적인 집단 또 반사회적인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회에서라면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겨서 그 격려를 받거나 예.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공을 해서 칭찬을 받거나 이런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그 능력을 인정받고 과시하고 이럴 텐데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 범죄적인 방법으로 뭐 조회수를 많이 올린다거나 자기들끼리 칭찬받으면 우쭐해야 하고 기분 좋아하는 네네. 그런 좀 정신병리적 상태에 집단적으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처벌은 또 피하려고 합니다. 네네. 뭐 처벌을 피하는 법까지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상당히 비겁한 것이고 그러다 예. 보니까 실제로는 흔히 도찰이라고 하는 타인의 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의 일부를 몰래 촬영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인데 예. 이것이 마치도 범죄는 아닌 처벌은 받지 않는 자신과 가까운 여친의 그 신체 일부이고 동의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도로 뭐 여친이라는 말을 앞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성범죄까지 벌어지는 문제의 사이트인데 폐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입법적인 고민을 안고 있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냥 이런 사이트 폐쇄 이렇게 단순하게 발의한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고, 예. 그 정보통신의 과도한 국가의 개입. 알겠습니다. 예. 네네. 예.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